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인데요. 저희가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이번 주를 일단 최대 고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2차 발병자, 3차 발병자에 의한 노출자들의 그 잠복기들, 특히 2차 발병자들의 노출된 잠복기들이 이번 주말도 되면 대부분 끝나갑니다. 그래서 새롭게 노출되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제 그 관리가 필요한 노출자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는 기점이 이번 주말에 해당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이제 관리를 받고 있는 노출자의 숫자가 줄어들면 그중에 환자 발생하는 것도 이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환자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메르스가 잡아가는 단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환자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노출자를 발생시키는 숫자가 제한이 돼서 노출자, 그러니까 언제든 발병할 수 있는 노출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그 이후에 발병이 더 적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롭게 노출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4차 감염 우려도 담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주로 노출자들이 발생했던 이유들이 환자가 메르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응급실이나 병동에서 다른 의료진 또 다른 환자들에게 노출을 시키면서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노출자들 중에 환자가 발생하면서 환자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실제로 유행의 종식 선언의 지표는 노출자 관리받고 있는 노출자의 숫자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발병 가능성도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좀 확진 판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정부가 그 지자체에도 확진 판정 권한을 주겠다고 밝혔거든요. 이렇게 되면 좀 더 신속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1차 검사 양성까지 시간은 많이 단축이 됐고요. 예. 1차 검사 양성자에 대해서 질병관리 본부에서만 확진을 하다 보니까 환자 수가 늘어나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확진 검사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그 지역사회 감염이나 4차 감염 이런 우려가 많다 보니까 여쭤볼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만에 하나 지역 감염이나 4차 감염이 생기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방역 대처나 이런 방법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도 되나요? 사실 원내 발생의 경우는 3차, 4차의 의미는 이미 없어진 거고요. 원내 발생을 어떻든 막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4차, 5차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사회 감염은 완전히 대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들이 발생한다면 일반인들 스스로도 내가 걸릴 수 있다는 공포감도 생기고 또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들 때문에 이제 방역 자체의 대책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서도 병원 내 발병이 지역사회 내 발병까지 이렇게 퍼진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소수 몇 명의 환자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일은 없을 거라 기대하고 있고 어떻든 간에 보건당국에서는 지역사회 내 전파까지 가정한 어떤 그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지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병원 문화 자체가 워낙에 많은 인원들을 한 공간에 수용하기 때문에 메르스가 빨리 전파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특히 그 삼성 서울병원만 놓고 보면 응급실에서 이게 빨리 퍼진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 병원 응급실이 그렇게 바이러스에서 취약한 환경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대형 병원의 응급실 저녁 7시, 8시 돼서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환자가 너무 많이 밀려들어서 거의 이제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고 그중에서 열성호흡기 질환들을 최대한 분리한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 환자들이 따로 분리돼서 가래를 받는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호흡기에서 바이러스 날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격리된 공간에서 받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밀집된 공간 안에 사람은 많고 호흡기 바이러스가 날아갈 만한 시술들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단시간이지만 아주 많은 사람이 노출되고 발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수님, 그 코호트 격리라고 하는 거를 지금 평택 성모병원하고요. 대전에 있는 병원 두 곳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크고 워낙에 전국에서 많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들이 많이 몰려들 텐데 그 2차 진원지라는 표현을 저희 언론에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삼성 서울병원을 그에 준하는 어떤 코호트 격리 혹은 그보다 더 강력한 대치를 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이제 상황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발생한 병원이나 평택에서 발생한 병원은 병동에서 환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동에서 발생했으니까 그 병동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코호트로 이제 두고 그 중에 의심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환자를 이제 빼내는 방식으로 해서 의심 환자 진단을 빨리 하겠다의 개념이고요. 예.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서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환자가 잠깐 머물다가 이미 퍼졌고 거기 응급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다 이미 터진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의 대책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응급실에서 노출된 사람 중에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는 일부 병실에 격리해서 이제 수용하고 있고 그중에 혹시 문제가 되는 환자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진단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코호트 개념에는 일단은 그 병실에서 환자가 병동에 발생했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하면 되십니다. 예, 상황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지금까지 사망자가 모두 6명이 발생을 했고요. 모두 고령에다가 기저질환을 앓던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약자 또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병원 안에서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되게 더 보여주고 있거든요. 병원 안에 여러 질환으로 입원해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발병 환자 숫자도 늘어났고 그중에 사망자들도 이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만성 질환이라든지 이제 고령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예, 지금 그 위기 대응 체계를 정부가 주의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이걸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말이 주의 단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역의 모든 절차나 방법들은 거의 경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게 하느니 그냥 경계를 올리고 대폭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그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로 넘어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수님.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정부에서 20개가 넘는 병원 이름을 공개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 병원에 예약을 했단 말이죠. 네. 제가 이 병원을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폐쇄되어 있는 병원들은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고 이미 이제 삼성의료원이나 몇몇 병원들이 이미 기능이 다 회복됐고 예. 환자들 같은 경우에 격리되어 있거나 국가지정 격리병원에 전원이 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쪽 병원들에 내원해서 진료받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걱정 안 하시고 평상시 받아야 되는 치료들 괜히 늦게 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